집값이 또 신고가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면 그 거래가 취소됐다네요?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소식입니다. 거래가 성사됐다고 크게 보도되지만 한 달쯤 지나면 계약 해제 공지가 따라 붙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몇 건이 아니라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달에 100건 남짓이던 계약 취소가 올해 들어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2월에 4배가 뛰더니 3월엔 800건을 넘어섰고 5월에도 900건이 넘더니 6월엔 결국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000건이에요. 불과 몇 달 만에 6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이 해제된 계약들 중 3건 가운데 1건이 신고가 거래였다는 거예요. 단지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고 기록된 계약이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전체 취소 건수가 3,930건인데 그중 1,433건이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3건 중 1건이 최고가였다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서초에선 취소된 거래 중 10건 중 6건이 신고가였고 강남, 용산, 송파, 마포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누군가 일부러 집값을 올리려는 겁니다. 기존 시세보다 몇 억씩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합니다. 언론 기사에도 신고가 갱신이란 말이 붙고 호가는 덩달아 오르죠.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우리 단지도 이 정도 받는다는 심리가 생기고요. 그러는 사이 다른 매수자들은 이 가격이 기준이구나 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처음 찍어놨던 그 신고가는 취소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흔들려 버렸죠. 성동구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전용 59제곱 아파트가 지난 4월 직전 거래보다 4억이나 높은 22억 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해제됐어요. 하지만 그 사이 4건의 거래가 모두 21억 원 이상에 성사됐습니다. 한 건이 찍고 간 흔적이 단지 전체 시세를 바꿔버린 거죠. 강남 압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평형이 90억 원에 거래됐다고 나왔다가 나중에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취소되기 전 이미 90억 원을 넘는 거래가 5건이나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한 건이 만들어낸 착시가 시장을 통째로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해제 신고도 제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깨진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평균 29일, 어떤 거는 60일 넘게 끌다 신고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신고가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시장의 가격 착시를 더 오래 퍼뜨린 거죠.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이런 늑장 신고가 많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실거래가 통계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공급이나 대출 정책을 짤 때 핵심 지표로 쓰이고 은행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참고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집을 사고 팔 때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왜곡되면 정책도 흔들리고 실수요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장 전체가 투기꾼들의 장난에 휘둘릴 수 있는 거죠. 국토부도 이런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취소도 많아졌고 전자계약으로 바뀌면서 해제가 더 잘 잡히는 경향도 있다는 게 공식 설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 띄우기 같은 움직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기획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신고가 행렬, 그게 정말 시장의 수요가 만든 결과일까요? 아니면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가짜 풍경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만 2천 가구가 사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 그런데 상가는 절반이 텅텅 비어 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폴에 온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이곳인데 막상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난달 말 직접 상가 1층을 걸어봤습니다. 길게 늘어선 점포 중 불이 켜진 곳은 몇 군데뿐. 한 집 건너 하나씩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안쪽은 조명이 꺼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비닐로 덮인 카운터, 먼지가 쌓인 쇼케이스만 보였습니다.
새 건물의 반짝이는 외벽과는 대조적으로 상가는 마치 공사 중에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단지 상업시설 이름은 포레온 스테이션 5.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477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3분의 1 이상이 공실입니다. 특히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1층. 155개 점포 중 60%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얘기를 들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고분양가 때문입니다. 실제로 1층 상가 분양가는 평당 1억 5천만 원에서 대로변은 무려 평당 2억 5천만 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전용 28제곱미터, 불과 8평 남짓한 점포가 12억 원에 팔린 겁니다. 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둔촌 대단지라도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은 드물다. 그래서 지금은 소유주들이 매매를 내놓지만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팔고 싶어도 시장에서 매수자가 인정하는 가격은 6억에서 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일부는 최초 분양가에서 40% 이상 깎아야 거래가 성사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높이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임대도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초기 1층 대로변 상가는 평당 임대료가 90만 원, 10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60만 원, 7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임대 수익률도 초반에는 5%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3에서 4% 수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악순환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니 공실은 늘어나고 공실이 많아지면 상권 분위기가 더 썰렁해집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드니 남아있는 임차인도 버티기 힘들어지고 다시 임대료를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가치도 더 떨어지고 거래는 더 막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중개사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땅값 상승 이익이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직 임대 수익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현재 수익률은 3%대라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최소 6%는 나와야 사려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남는 업종은 한정적입니다. 학원, 미용실, 부동산처럼 원가 부담이 적은 업종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음식점처럼 인건비와 재료비가 큰 업종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포레온 상가 안에서도 미용실과 학원 간판은 보이지만 식당은 거의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하와 2층, 3층은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소규모 업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1층 상권은 여전히 30%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아파트 상가는 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흥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가 분양받는 사람을 호구라며 뜯어말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그나마 빠른 속도로 공실이 해소된 편이라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다른 신축 단지들은 입주 후 4년, 5년이 지나도 공실률 50%가 기본이라는 거죠. 결국 이번 사례가 말해주는 건 아파트 상가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단지면 무조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소비 확산, 경기 침체, 고분양가가 겹치면서 신축 단지 상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만 2천 가구가 모여 산다 해도 상가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상가 투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